이슬이고요. 네, 이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시에 관한 얘기는 일단 안 할 거고요. 에이전시에 대한 거 빼고 여기까지 랜딩하기까지 저희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엔클렉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 엔클렉스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접수 비용이 350불? 공증으로 빠지는 거 이제 막 5만원? 막 이렇게 들고 국제 우편도 끽하면 5만원씩 들거든요. 5만원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ATT라고 뭐 자세한 거는 그 엔클래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00불이 들고 그 다음에 퀵 리절트 보는데 약간 하찮게 느껴지는 7.8불이 들고요. 근데 다 봐요. 아 맞아,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엔클렉스 드는 비용이 무조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규 강의 비용이 80만원이었고요. 강의 연장을 저는 3번을 했어요. 연장 3번 하면 7만원 곱하기 4만 원은 21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출 강의는 3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세상 있죠? 유세상 그 문제풀이 은행 그거는 제가 다행히도 공짜로 했습니다. 제 친구가 안 쓰는 아이디 줘가지고. 그러고 다음에 저는 시험을 괌에서 봤기 때문에 괌까지 갔다 오는 왕복 비행기와 리조트 비용. 리조트, 호텔 등 기타 부가 비용을 포함하면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지는 럭셔리한 시험입니다. 그쵸, 거기다 이제 렌트비도 붙고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수영도 해야겠고 관광도 해야 되고. 그쵸. 저는 이제 그 IELTS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문서 대행을 맡겼어요. 그래서 문서 대행하면서 이제 30만원 들었고 저는 다행히 정규 강의랑 기출만 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그 수업료에는 뭐 거기까지. 어제 연장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100만 원이 넘어 이미. 맞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일하면서 공부하지 싶지만 일 안 하면은 돈이 충당이도 안 돼요. 돈 아까워서 돈을 벌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IELTS도 꽤 돈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시험 비용 저는 2번을 봐가지고 이제 27만원 곱하기 2회에서 54만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은 제가 인터넷으로 첨삭 받았었어요. 10달러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들었고 캠브리지 13권이 한 권에 26,500원이었고요. 비싸다. 생각보다 책이 비쌌어요. 그리고 아마 해외 책이라 그런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캠 모시기라고 그 회화 플랫폼을 썼거든요. 거기는 30분 주 3회 플랜을 썼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한 10만원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저는 IELTS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네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7번 쳐가지고 IELTS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선생님 엔클렉스에서 아끼신 비용 거기 다 쓰셨네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정말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처럼 영어를 전반적으로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면은 저처럼 돈만 씁니다. 네, IELTS 영상을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죄송해요. 계속 영상 참고하라고 해서 일단 돈만 얘기하려고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있어요. 그 비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비자 관련해서는 필수로 낼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비자 스크린이라는 거 이제 비자를 스크린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런 이민 절차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겠죠. 간호사 이민할 때 비자 스크린이라는 걸 무조건 해요. 그거 할 때 540불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자 건강검진은 그 대사관 면접 거의 막바지 단계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이고 그냥 일반 건강검진으로 가면 안 되고 지정된 건강검진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 중에 조금 싼 데를 골라서 갔는데 추가로 접종 몇 개를 더 해가지고 결국 저는 39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자 사진인데 여권 사진도 3만원 들고요. 여권 맞아. 갱신하는데 5만원 들고요. 갱신까지 하고 왔어. 왜냐면 저는 곧 만료였거든요. 그래갖고 갱신을 속편히 하자 해서 했고 그린카드
마지막에 이제 받기 직전에 내는 그린카드 발급 비용이 220불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제일 우리 병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 5군데인가 가능한 곳이 있고 지정된 병원에 가시면 되고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디 병원은 얼마고 어디 병원은 얼마 정도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교하셔서 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예약 잡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미리 그냥 이제 대사관 면접 잡혔다 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예약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게 있는데 강남이랑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은 40만 원부터 시작했었고요. 이때 당시가 이제 2019년 겨울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은 32만 원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이 사람은 뭐 뭐뭐뭐 접종이 더 필요하고 저 사람은 이제 뭐 MMR 뭐뭐뭐 필요하고 뭐 이러면은 그런 추가 접종 비용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은 33만 원부터 시작했고요. 부산에서도 검진하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나마 최저가가 이제 여의도 성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갖고 저는 32만 원으로 시작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서울대 갔었었는데 저는 뭐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밖에 안 맞아가지고 3방 맞았어요. 그거 엄청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뭐 이거 안 들어져. 그때 저 끝나고 바로 근무했거든요. 끝나고 나이트 근무하다가 이제 수액을 다 걸어야 되는데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다행히 한 대만 맞아서 저는 34만 원에 끝났고 그 건강검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게 하긴 하지만 뭐 그냥 루트 따라서 가면은 되는 거여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비자 관련 비용이 들고요. 근데 사실 여타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드는 비용들이 많고 이제 되게 신나게 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면허를 이전하는 데에 또 돈이 또 듭니다. 그래서 웬클릭스를 그렇게 잔뜩 받았는데 알고 보니 뉴욕이죠.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쓸모가 없네. 그럼 조지아로 바꾸는 면허 인돌스 비용이 필요한데 공증하는데 54,000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EMS가 10만 원이 들었어요. 보건복지부 학교 서류, 그 다음에 조지아 본에 보내는 EMS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냈을 때 돈을 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놓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그래봤자 뭐 IELTS에 든 비용은 절대로 넘지 않고요. 어쨌든 면허 이전 비용은 그래도 애교입니다. 그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많아요.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BLS를 갱신을 해야 됐어가지고 갱신이 따로 없어요. BLS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그때 그게 최저가 8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BLS 10만 원 그 다음에 ACLS를 요구하더라고요. ACLS는 병동에서 입으로만 일하던 사람한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밤새고 공부해야 됐었던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고 어쨌든 ACLS는 30만 원 들었어요. 그것도 다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주관하는 회사마다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본인 병원에서 ACLS나 BLS를 지원을 해주는 병원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이제 병원에서 다 수료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저희 병원이 ACLS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 지원해줘봤자 30만 원 중에 뭐 3만 원 지원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드 발급비를 안 받는 약간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책이 필요한데 그 책도 빌려주고 그런 거는 해주는데 이제 저는 ACLS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리뉴얼이 새로 따는 거 클래스보다 없거든요. 맞아요. 코비드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다 취소됐어요? 제가 12월부터 계속 알아봤는데 4월 떠나는 마지막 주까지 다 취소됐어요.
제가 신청하고 입금하고 신청하고 입금하고 4번 했거든요. 근데 다 취소됐어요. 이제 한국에서 네. 미국으로 이제 오기 직전에 이제 음. 한창 코비드 심할 때. 그래서 다 취소되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ACLS를 땄는데 진짜 지옥을 맛봤죠. 그래서 어쨌든 웬만하면은 만약에 에이전시든 이제 근무하시게 될 병원에서 ACLS든 BLS를 요구하신다면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따고 가시는 게 언어적 훨씬, 부담은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뭐, 미국에서 일할 건데 영어로 해야지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식 수준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 EKG를 많이 보는 부서도 아니고요. 뭐, CPR은 진짜 1년에 몇 번 치지도 않았던 그런 부서여서 저는 같은 병원이라고 해도 같은 그런 외과라고 했어도 이제 부서마다 천차만별이고 중증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병동에다가 바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R이 막 미친 듯이 터지거나 이런 데는 또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CCU, MICU 이런 데는 밥 먹듯이 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다 빠릿빠릿하시잖아요. 그런 CPR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또 만약에 영어로 또 쳐야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말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 시뮬레이션 시키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땄는데 다행히 금전적으로는 무료였어요. 병원에서 대줘가지고. 근데 금전적으로 많이 이득이죠. 30만 원 안 내니까. 그렇죠. 이득인데 정신이 멘탈이 털털 털려가지고 탈탈 털려서 아니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거랑 내뱉는 거랑 다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그냥 정말 지옥을 맛봐서 끝나자마자 완전 헬프미를 외쳤죠. 진짜. 그리고 비행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편도로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코노미 편도로 왔거든요. 저는 이제 난생 처음 비즈니스석을 타보겠다고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고 대한항공으로 타고 왔는데 편도 440만 원. 아시아나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치, 애틀란타 애틀란타는. 오는 거는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40만 원이었고 2배가 넘네? 넘지. 미국은 거리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저는 짐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더 내고 저도 짐을 막 짐 추가, 무게 추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코노미니까 짐 추가, 무게 추가 막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짐 추가, 무게 추가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한 번에 올 때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희가 있는 미국으로 이제 짐을 보내는 뭐 그런 택배를 껴가지고 하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갖고 올 때 피지컬리 내가 몸으로 짊어지고 올 수 있는 만큼은 다 가지고 오세요. 맞아요. 나머지 한국에서 못 가지고 온 물건들 보내는 택배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체국 택배 10개 붙였고 현대해운에서 하는 드림백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도어투도어로 이렇게 맞아요. 옮겨준 이민 가방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옮겨주는 거 그것도 2백 신청해서 그런 것들 다 하면은 다 100만 원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붙이고 온 건 아니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제가 어질러버린 방을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그거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어쨌든 꾸준히 저는 택배가 이제 한 3달에 한 번 꼴로 이제 와가지고 그거 받고 현대해운으로도 가방에 하나 왔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겨울옷을 안 갖고 왔는데도 짐 추가, 무게 추가를 했던 거예요. 제가 겨울 되기 전에 무조건 한국을 한 번 갈 줄 알았거든요. 그치. 그때까지 오려고. 코로나가 1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대충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 이제 토탈로 대략 300만 원 플러스 뭐 달러로 플러스 1,300
17불이니까 한 대충 한 450만 원 플러스 관여행비. 관여행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거 하면은 네, 많이 들어요. 그냥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희의 그냥 예시를 들어드렸을 뿐이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격차가 심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은 이제 IELTS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저는 뭐 2번 봤고 이러면은 그거에서 이제 27만 원 곱하기 n번이라는 차이가 확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그냥 다른 거 다 떠나도 그냥 1,000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일을 안 하면서 모으기가 힘들고 그리고 한꺼번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금야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뭔가 수중에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야지라는 그냥 마음가짐 그 이상의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 뭐 이게 되게 기다림의 연속이거든요. 무슨 뭐 I-140 그런 것도 이제 승인이 나야 되고 뭐 DS-260 그것도 승인이 나야 되고 그건 되게 스텝 바이 스텝 승인이 되게 꾸역꾸역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그래도 돼서 중간에 이제 뭐 문도 닫히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1년 정도? 그러니까 이민 거의 시작 1년 안 돼가지고 바로 거의 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와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 일단 시작했으니까. 맞아. 저는 I-140 그거 한번 리젝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그거가 안 됐고 근데 그 리젝이 나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랜덤하게 아무 이유 없이 리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저의 에이전시 쪽의 자금 상황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이유로 리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랑 전혀 상관없이 근데 지금 이 에이전시는 지금 강사를 몇백 명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저는 2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간과 스트레스와 이런 돈과 생각하면은 쉽게 이제 귀찮은데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오게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여기다 썼잖아요. 썼는데 이제 뭔가 남는 결과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때까지 말한 것 중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한 내역들이 짜잘하게 EMS로 우편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기서 EMS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제 EMS로 주고받을 게 은근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증받으러 이제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요. 학교도 좀 왕복했었어야 됐고. 이 정도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에이전시 빼고의 돈이고요. 에이전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민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져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일단은 뭐 추후에 나중에 언젠가 해방됐을 때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와서 거금이 드는 건 차죠. 그렇죠. 다음에는 지금까지 진짜 랜딩까지 얘기를 드렸다면은 랜딩 직후에 약간 정착 그 초기 비용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볼게요. 가장 큰 게 차가 제일 크죠. 저희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 전재산. 전재산. 그거 없으면 네, 빈털터리죠. 그쵸. 제일 큰 게 이제 집과 관련된 가구 같은 거 들여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차를 샀으면 차에 대한 또 보험도 들고, 뭐 보험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이. 이것저것 만약에 이제 냄비 이런 거 안 가지고 왔으면 그런 거 사면 이마트에서 100만 원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 현대해운에서 현대해상? 아니야, 현대해운이야. 현대해운 회사가 보험이죠.